바이크 하이, 안녕하세요. 바이크로 인사하는 남자 바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뜨겁지만 날씨는 화창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평소에 자주 가는 드라이브 코스를 하나 보여드릴까 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는 구독자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가는 코스가 대부분이 대둔산 쪽으로 많이 경유하는데, 오늘은 대둔산이 아니라 제가 짧게 드라이브하는 코스 중 하나인 공주 방향으로 가는 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즘 날씨 엄청나게 덥죠. 그래서 그런가 쉽게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오기가 힘듭니다. 차들도 많고 해가지고, 특히나 아침 아니면 저녁에 밖에 오토바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오토바이를 안 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오토바이로 달리고 있을 때만큼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멈춰 있을 때는 지옥인데 막상 달리면 시원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자켓을 입고 있어도 이게 메쉬 재질이라 달리고 있을 때는 시원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켓을 약간 얇게 입는다고 해서 덜 더운 것도 아니고, 햇빛을 어느 정도 가려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는 편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햇빛을 있는 그대로 맞으면 오히려 더 안 좋고, 조금 덥더라도 사실 옷을 싸매고 다니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왜 사막에서도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강한 햇빛을 막으려고 피부를 좀 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거나 아니면은 뭐라도 피부를 가릴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알루스 이거 무선 충전기 참 괜찮긴 한데, 제 핸드폰이 지금 폴드5인데 폴드5가 이제 좀 두께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얘 고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폴드로 바꾸기 전에는 딱 들어맞는 사이즈였는데 펴도 안 맞고 완펴도 안 맞고, 그래서 지금은 내비게이션도 못쓰고 음성 내비로만 쓰게 된 신세예요. 아이고, 원래 그래서 서브폰을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아는 길로만 가는 거라 특별히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3인칭보다 1인칭 시점에서만 주행을 보여드릴 생각이라 X3도 안 가져오고 그냥 메인캠 하나만 가지고 오늘은 돌고 그냥 드라이브만 하다 오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버리터 오토바이는 좀 뜨겁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좀 많이 뜨거운데, 두카티에 비하면 별거 아니긴 한데 하야부사도 은근히 좀 뜨겁습니다. 하부에 제 그 다리 허벅지 니그립 할 때 그 밑에 부분 그쪽 개가 좀 많이 뜨겁습니다. 달릴 때는 뜨거움을 느낄 수가 없는데 멈춰 있을 때는 특히 이 뜨거움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근데 뭐 익숙해지면 그렇게 막 버티기 힘들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좀 오래 타다 보면은 더위를 안 느낀다고 해야 될지, 땀 나는 건 땀이 이렇게 주룩주룩 나는 건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위가 안 느껴져요. 근데 이제 집에 도착하면은 이제 탄력감이 한 번에 몰려든다고 해야 되나? 더위가 한 번에 몰려와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제 체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고 어떤 시청자분이 물어보셨는데, 이건 블랙박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블랙박스가 있는데, 제 하야부사에는 2채널 블랙박스가 지금 앞에 그리고 뒤에 한 짝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블랙박스 컨트롤 박스 그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랑 용도되는 스타일인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이제 대전에서 이제 유성 방향 공주, 대천, 청양 방향은 이 유성을 꼭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게 좀 고역입니다. 고속도로가 이제 유성 쪽에 좀 있어가지고 나가는 게 좀 고역이에요. 특히 아침 때는 이제 출퇴근,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차들 때문에 8시에서 10시 사이, 그때가 특히나 차가 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대전을 나가고 싶으신 분은 적어도 8시 전에, 그거 아니면 한 11시 후에, 그때쯤에 나가시는 게 좀 차 막힘을 좀 덜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대천으로 한번 놀러 갔다 와야 되나. 너무 뜨겁네 오늘. 이번 여름 오고 한 번도 물놀이를 간 적이 없어가지고요, 한번 갔다 올까 생각 중입니다. 차 막히는 거 봐. 절로 갈걸.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도 길이 한목하면 괜찮네요.
마시고 출발할 준비가 됐습니다. 뜨겁습니다. 뒤통수가 탈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열기가 저를 더 강하게 해줍니다. 참고로 저는 예열을 하야부사의 예열 정도를 맨 오른쪽에 있는 끝에 있는 순행 엔진 열기 그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게 중간 정도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풀스로틀을 갈겨도 되는데 오늘은 가볍게 달릴 것이기 때문에 파워를 그렇게 쓰진 않을 겁니다. 시원하네요. 집에 돌아갈 때쯤에 고급휴일 한번 넣어야겠다. 여기는 총 909원이네요 대전 쪽은 지금 휘발유가 얼마더라? 전 하야부사 고급 휘발유만 넣습니다. 고급 휘발유가 없으면은 5탄 부스터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고급 휘발유를 넣습니다. 하야부사는 앞접비가 12분의 1이었나요? 하여튼 그런데 일반유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일반유를 넣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열간 시동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동을 꺼먹게 되면은 높게 좀 열간 시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야부사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무조건 하야부사는 고급유만 넣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급유를 넣고 있을 때가 가장 많은 편이에요. 저는 하야부사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거든요. 저는 공주를 찍고 공주 쪽에 우회도로를 통해서 대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아마 잘하면 이번 신호에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끼어드는 차가 없다면 좌회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신발이 순정 베킹각 센서라고 하죠. 하야부사로 신발 긁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코너링을 좀 깊게 파가지고 맨무릎을 그냥 바닥에 긁은 적이 있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코너링을 할 때 어느 정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야부사가 덩치에 비해서 묵직한 듯한데 경쾌한 그런 코너링이 좀 된다고 할까요? 이 무게를 잘 살려서 코너링을 하면 참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잘 누워지는 느낌? 하야부사는 생각보다 잘 누워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성이 강한 레플리카와 비교하면은 무게감 때문인지 그렇게까지 막 경쾌하다는 느낌은 못 드실 거예요. 막 레플리카 타시는 분은. 그래도 좀 무게감 있게 드리프트를 할 수 있다. 아니 드리프트 코너링을 돌 수 있다. 그 맛에 타는 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야부사로 이제 코너링이 좀 많은 산악지대 같은 도로도 즐겁게 탑니다. 대둔산이나 저기 부운의 말티제 그리고 또 어디 있었는데 하여튼 자주는 아닌데 달에 한 10번 이상은 코너링 타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많은 건가? 하여튼 하야부사 참 좋은 게 투어러이기도 하고 스포츠 바이크도 되고 멀티성이 다분한 오토바이라 취향껏 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토바이 기종을 추천해달라는 사람도 많지만 중요한 건 역시 자기가 어떤 오토바이를 타고 싶냐, 드림바이크를 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냥 의견으로만 듣고 선택을 할 때는 역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잘 절제하고 그리고 스스로 약속을 해야 돼요. 안전한 약속을 딱 하고 그걸 어기지 않게끔 타야 오토바이는 건강하고 좋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가족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오토바이 안전하게 타겠다고. 하야부사야 나랑 같이 오래오래 가자. 하야부사는 근데 이제 차체에는 순정 뱅킹각 센서가 긁히려면은 45도? 45도 정도가 아마 이 뱅킹각 센서가 닿는 코너링 각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55도까지 꺾게 되면은 이제 차체 몸체가 이제 긁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코너링을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주의하세요. 하야부사로 코너링 하는 거는 평범하게 한 40도까지가 한 44, 43까지가 최대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꺾게 되면은 차체에도 손상이 올 수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긁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공도에서 웬만하면 그렇게까지는 타면 안 되겠지만요. 초심자분들이 코너를 탈 때 착각하는 게 무조건 여기 인코스 오른쪽 차선에 붙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시야 확보가 확실할 때 붙는 게 좋아요. 보통 코너를 돌 때는 이제 오른쪽에서 한 3분의 2 정도, 한 이 정도 아웃코스, 이게 아웃코스라고 하는데, 아웃, 가운데가 미들, 인코스인데, 아웃코스에서 한 3분의 1에서 2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방 편 쪽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신 다음에 코스에서 인코스를 붙으면서 미들에서 아웃코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코너링의 기본이에요. 왜냐면 이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게 되면은 그 앞에 만약에 미들, 여기 인코스에서 돌 때 만약에 앞에 정차한 차가 있거나 아니면 뭐 불특정 무언가가 있을 때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웃코스에 붙었다가 확인을 하면서 코너 진입을 할 때 미들에서 인코스 혹은 미들 쪽에서 붙으면서 코너링을 도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은 어려운데 해보면은 쉬워요. 생각보다 익숙해지면. 이렇게 코너가 각도가 이렇게 심할 때는 앞에서 뭐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웃코스에 살짝 붙었다가 시야 확보가 되면은 인코스를 돌면서 코너를 돕니다. 근데 코너링 각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그냥 미들, 그냥 도로 중앙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초신자분들은 그냥 미들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너링을 이제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성이 좀 다분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는데, 초심자분들은 그냥 가운데로 쭉 가시면서 시야만 확보하는 걸 잘하면 된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코스든 아웃코스든 너무 끝에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한 3분의 1씩만 여유를 두자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선 처리라고 하는데, 시선 처리를 할 때는 이 아웃코스의 도로선에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 보지 마시고 자기가 볼 수 있는 최대한 선의 멀리를 보시면서 그 도로를 보면서 코너링을 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설명을 해도 뭐 이건 초신자 때는 솔직히 어렵죠. 한마디로 시선 처리라는 거는 자기가 가야 할 도로에 시선을 두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그 시선을 보고 있을 때 딱히 의식을 하지 않아도 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핸들의 움직임에 저항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선 처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작업이라 해야 될까요? 시선 처리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보면서 멀리 보면서 핸들에 팔 힘을 주지 않고 핸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풀어주는 느낌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카운터 스티어링이라고 할까요? 셀프 스티어링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카운터 스티어링이라고 하는데, 핸들에 저항하지 않고 팔에 힘을 적당히 뺀 상태에서 이제 그냥 가야 할 방향만 이렇게 잘 보시면은
핸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코너를 돌 수 있습니다. 딱 오토바이가 가진 코너링에 최적화된 각도로 그냥 핸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행동 원리를 저항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좀 개떡같이 못하는데 카운터 스티어링을 조금 연습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앞으로 운전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링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기초인데, 움직일 때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시야 처리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다들 이렇게 차 이렇게 빼고 하시잖아요. 그 코너링 돌 때 사람들 보면은 막 오토바이 차체보다 좀 바깥쪽으로 머리가 빠지잖아요. 근데 이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머리 중심과 그리고 여기 심장 가슴의 가운데 부분, 명치가 같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명치가 같이 움직여야 그 균형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이 커질수록 코너링을 돌아야 되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코스에서 도는 것보다 아웃코스에서 도는 방향이 코너링을 돌 때 회전 방향이 커지면서 더 여유있게 코너를 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를 진입할 때는 웬만하면은 아웃코스에서 미들 아니면 인코스를 좀 깊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은 깊게 들어간다. 아웃코스에서 이제 미들 인코스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편하게 돌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에서 인으로 들어가는 그 깊은 코너링은 회전 방향이 좁아지는 만큼 그만큼 오토바이를 많이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추월을 할 때 그만큼 많이 높이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도에서 안전하게 타야 되는 입장인 만큼 코너링을 깊게 돌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안전하게 코너링을 돈다. 뭐 오토바이 탈 때는 시선 처리만 잘 하시면은 웬만하면 다 돼요. 제가 근데 말이 좀 많았죠? 설명. 제가 그렇게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자동차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공도에서 탈 때 그걸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이 차는 갑자기 멈출 것 같다, 이 차는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다, 아니면 유턴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차들이 가끔 삘이 옵니다. 특히 이제 버스, 택시, 이 두 차대는 절대로 믿으면서 가시면 안 돼요. 앞에 있을 때, 내 차의 앞에 택시나 버스가 있을 때 절대 그 차들을 신용하지 마십시오. 이 차들은 언제든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을 보는 겁니다. 보통 이 차를 추월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각을 잘 보시고 적당히 차간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추월해도 되겠다 싶을 때 딱 보시고 그냥 추월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안전운전이 답입니다. 얘기했더니 왠지 갑자기 코너링 타고 싶어지네요. 이제 여기로 가면은 아까 제가 돌아왔던 유성길 그쪽으로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코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갑니다.
바이콩주를 들려서 계룡으로 나가서 서대전으로 나오는 길이 있고, 바이콩주에 들렸다가 그냥 이대로 유턴해가지고 다시 원래 왔던 길 그대로 유성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편하실 대로 가는 게 좋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게 갑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 택시랑 버스랑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런 대형 트럭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차주분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차 자체가 이제 공사장에 들어왔던 차들이라 뭔가 돌파편이라던가 뭐 어쨌든 뭔가 부산물들이 속도에 떠밀리면서 뒤쪽으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차체에 데미지를 주고 싶지 않다면 웬만하면 거리를 지키거나 완전히 뒤를 따라가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대형차들은 웬만하면 차선 변경을 잘 하진 않기 때문에 적당히 가시다가 갈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추월을 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공도로 나가시면은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은 이제 차선을 좀 변경을 자주 하고 추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덥다. 오늘 방송 분량은 되게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좋네요. 예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5톤 화물차가 그 산지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제 앞에 섰는데, 가다가 돌파편 맞아가지고 제 소중한 하야부사에 살짝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날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스크래치를 지워보려고 닦아보고 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 숙명인걸. 약간의 기스는 그냥 추억으로 남겨야죠. 너무 여러분도 혹시 뭐 슬립하거나 뭐 했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정 뭐 하면은 그냥 바꾸면 되고, 카울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애군 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동학사반영 가서 바이콩주에 들려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얼마나 있으려나? 어제가 이제 독립기념일이라 오늘 연차 내고 쉬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저기 있다. 오늘 쉬는 날은 아니겠죠? 웬만하면 그늘지대다 되고 싶은데